예, 안녕하세요. 한이빌더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표적인 예로 스쿼트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10년도 훌쩍 넘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무 빈봉을 짊어지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분명 허리도 폈고 흉추도 세웠고 시선도 정면보다 약간 아래로 잘 보고 있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또 분명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잘 내려갔다고 느꼈습니다. 또 더욱이 감을 잡기 어려웠던 것은 엉덩이가 자꾸 말린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그 당시 느낌으로는 말리기는 뭐가 말린다는 거지 이걸 잘 못 느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척추가 세워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잘 못 받아들였어요. 제가 세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세운 건데 그거를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세운 건데요, 이게 다 세운 건데요?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제자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계속 반복했었죠. 다행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잘 배운 덕에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제가 부상을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당시에 아마 심각한 일자허리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이유는 간단하죠. 근육이나 힘줄, 인대가 버틸 수 없는 무게, 과도한 부하가 걸려서 해당 조직들이 손상이 생긴 거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가슴 근육에 걸려야 할 부하가 어깨에 걸리거나 고관절에 걸려야 할 부하가 요추에 걸리거나 이렇게 말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는 무게의 부하가 어깨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어깨가 다칩니다. 저는 벤치를 이제 100kg는 넘게 들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준으로요. 근데 이 부하가 만약에 잘못해서 어깨 관절에 걸리게 되면 아작이 나겠죠. 이런 겁니다. 스쿼트를 하는 무게의 부하가 무릎에 걸리게 되면 무릎이 다칩니다. 또 버드윙크를 잘못하다가 이제 허리가 다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자허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스쿼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허리를 아치형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익스텐션 자세로 하지 않았다면 플렉션 자세로 스쿼트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척추의 극돌기, 횡돌기, 유돌기 등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 있겠죠. 저기 요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빨간색 근육들이 늘어나 있겠죠. 고무줄도 늘려서 끊어야 잘 끊어지죠. 마찬가지로 근육도 늘려서 끊어야 잘 끊어집니다. 허리를 둥글게 말고 이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면서 이제 요추랑 요추 사이의 거리도 최대한 늘어나잖아요. 이 자세에서 스쿼트를 하게 된다면 근육들을 끊어내기 아주 좋은 자세로 운동한다는 것과 같은 셈이죠. 또 추가로 플렉션 자세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디스크 탈출증의 위험성을 아주 높입니다. 디스크는 보통 후측방으로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방에는 넓고 단단한 전종인대가 감싸고 있고요. 반대로 뒤쪽에는, 후방 쪽에는 후종인대가 막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막아내지 못하고 후측방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가 빠져나온다면 전방이 아니라 후측방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렉션 자세에서는 이렇게 디스크를 뒤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제 후측방으로 빠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추가 플렉션 된 상태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특히 추나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요통을 호소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일자허리를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허리 부분을 보면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그냥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어요. 허리 요추의 굴곡을, 전만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만져서도 그렇고요. 물론 살이 쪄서 이제 그 굴곡 자체가 없어진 분들도 있지만 직접 만져봐도 압니다. 직접 만져보면 요추의 굴곡이 완전히 사라진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상태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그냥 쭉 일자입니다. 약간 엉덩이 살이 더 많으니까 요 정도? 요 정도로 거의 허리가 일자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가 굉장히 밋밋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본 자세가, 평상시 자세가 허리 근육을 슬슬 늘리면서 약화시키고 있는 자세인 겁니다. 안 아플래야 안 아플 수가 없죠. 고무줄을 계속 늘리다 보면 결국 끊어지듯이 말입니다. 의자에 허리에 힘을 풀고 편하게 있는 자세의 영향이 큽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보통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뭔가를 하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허리에 힘을 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이 자세가 일자 허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굉장히 나쁜 자세입니다. 또 그리고 좌식으로 앉을 때는 앉은 상태에서 다리까지 양반다리를 하게 되죠. 다리는 앞으로 끌어올리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공부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뭐 식사를 하죠. 이거는 일자 허리를 만드는데 더 좋은 자세죠. 그러니까 허리에는 더욱더 나쁜 자세죠. 그렇게 되면 골반은 더 후방경사되고 요추의 커브는 사라지니까요. 또 소파에서 TV를 볼 때 또는 업무하다가 일이 막혀서 좀 짜증이 났을 때 이런 자세 취하잖아요. 이런 자세 취하잖아요. 이 자세도 이제 일자 허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또 좋은 자세입니다. 일자 허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스쿼트의 정석, 자세를 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골반 자체는 뒤로 경사되어 있고 요추는 일자로 된 상태가 디폴트 값, 기본 값인 상태죠.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스쿼트 자세는 정말 힘든 자세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허리에 이렇게 힘을 주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해서 이쪽 늘어진 해당 부위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허리를 세우고 걷는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허리를 세우고 좀 많이 걷다 보면 아마 척추 길이근 쪽이 뻐근하실 겁니다. 힘을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치료입니다. 약화된 근육을 치료하는 방법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또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단축이 되니까 이는 스트레칭이나 침 치료로 이완시켜도 좋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갔는데 왜 햄스트링에 침을 넣었죠?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가 허리에 좋다던데 하면서 운동하시다가는 더 다치십니다. 아직 익스텐션 자세도 잘 안되는 상태에서 스쿼트나 데드를 하게 된다면 내가 아치형으로 허리를 만들었다 생각해도 실은 둥글게 굽어 있습니다. 실은 약간 플렉션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허리 근육을 고무줄처럼 늘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부하까지 가는 셈이죠. 당연히 다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추나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도 좋고요. 뭐 여건상 힘들다면 꾸준히 후방경사된 골반을 전방으로 이렇게 돌리고 허리에 힘을 빳빳이 줘서 세워서 요추 전만을 만드는 자세를 꾸준히 연습하신 뒤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